관련된 유명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 이런 도형 관련 문제들. 자, 이런 도형 관련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조합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 도형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지만 뭐 직선의 개수가 몇 개냐, 뭐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혹은 뭐 사각형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 사각형, 직선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뭐가 필요하다? 자, 지금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직선 같은 경우는 점 두 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직선은요. 예를 들어 이 점 두 개를 A, B를 가지고 직선을 만드나 B, A를 가지고 직선을 만드나 어때요? 똑같단 말이지. 즉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도형은 조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삼각형도 마찬가지야. 삼각형 만들려면 점 3개가 필요한데 삼각형 ABC나 삼각형 뭐 CBA나 삼각형 CAB나 다 똑같은 삼각형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라는 것도 조합이다.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자, 마지막에 있는 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사각형 ABCD나 사각형 CBDA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는 아마 예전에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서 여기에 서로 다른 직선이 몇 개 있니? 서로 다른 삼각형이 몇 개 그릴 수 있니?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야. 자, 한번 문제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3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까요? 얘를 또 의외로 약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유는 그림이 안 나와 있고 그림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해해 보시고 문제에서 묻는 직선이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도형 관련 문제들은요, 조합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도형 관련 콜라보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문제에 지영아 정답 나왔어요? 몇 가지일까요? 결과적으로 4, C, 2 정답은 6가지입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막상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어갖고 어려운 척 하는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4점 중에서 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위에 점 4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로. 근데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잖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됨.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야. 즉 그걸 이해했다면요. 여러분들이 점 4개를 아무렇게나 찍을 건데 저런 것만 피해서 한 평면 위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뭐다? 이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 몇 개니? 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직선은 점 4개 중에서 점 몇 개가 필요해? 2개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로 갈까 C로 갈까인데 직선이란 거는 결과적으로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뽑아서 직선을 그으나 이렇게 뽑아서 그으나 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문제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6가지가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에 동일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135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몇 개일까요? 자,
이번 페이지는 직선 관련 개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몇 가지일까요? 자, 원위의 점 8개가 있는데요. 자, 요 점들을 이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이니? 자, 혹시 이 문제는 민채야. 정답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 28가지 나오셨나요? 그렇습니다. 8개의 점 중에서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거는 점 2개가 필요해요. 뽑기란 말이 없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2개 뽑아줘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역시나 순서가 안 중요해서 뭘로 끝내자? C로 끝내자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28개입니다. 자, 오른쪽 옆에 있는 세 문제를 풀 건데요. 자, 이 문제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 칠까요? 자, 이제부터 약간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자, 요런 느낌이야. 자, 요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 13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야 되냐라는 거지. 자, 여기 세 문제 풀면서 한번 이제 시험 스타일, 약간 어떤 보정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 자, 제가 한번 고민해 볼 시간 1분 드려볼게요. 1분 동안 고민해 보고, 기억나는 친구는 약간 그러니까 좀 힌트를 드리자면, 얘도 과연 단순히 8시 2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좀 특별한 모양을 주면요. 거기에서 뭐 좀 빼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소위 보정을 좀 해야 될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그래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 지났습니다. 자, 1분 지났고요. 자, 혹시 여러분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몇 가지게요? 혹시 이거 나온 친구 있어요? 약간 몇 가지일까? 아, 22는 진짜 아쉽다. 이게 이제 맞아요. 정답은 3가지입니다. 자, 23가지입니다. 오, 민치 나왔어? 자, 이 문제 혹시 예전에도 기억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요런 유의 문제. 이제 요거를 잘하면 다음 장이라던가 이제 밑에 문제도 유사하게 접근하면 돼.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푸는 약간 접근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접근 방식이요. 사실은 약간 뭐랑 유사하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약간 적어도 문제 기억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저는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적어도라는 문제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전체 세는 거잖아. 전체에서 뭘 빼주는 거야. 약간 세면 안 되는 것, 약간 그런 것들 약간 빼주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이 문제도 약간 그렇게 풀어보자는 거야. 자, 일단은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드는 말 중에 뇌를 비우고, 그럼 점 8개니까 8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항상 이제 그림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이러면 좀 안 되는데 싶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 문제는 느낌 오세요. 어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쩌면요, 그냥 전체인 거예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센 전체인 건데, 여기서 요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이 라인은요, 너네가 이 4점 중에서 어떤 거 2개를 뽑아도 같은 직선이에요. 너네가 이렇게 뽑아도 같은 직선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도 같은 직선이에요. 즉 지금 여러분들이 구한 8시에는 쟤네들이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은 저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자, 저 라인을요, 4시를 빼준다. 즉, 저 라인에 있는 직선을 다 빼줍니다. 아까 지영이 정답이 이것까지 한 거예요. 근데 느낌 와? 이렇게만 끝내면 되게 안 되게. 될까 안 될까? 지연아.
이렇게만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약간 느낌 오세요? 안 된다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그치. 사시를 뺀다는 거는요. 여기 지금 직선을 다 빼준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직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직선 한 개는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관련 문제입니다. 자, 요런 느낌을 기억하세요. 즉 기본 접근 방식은요. 약간 적어도스럽게 가는 거야. 뭔가 전체에서 소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뭐 좀 필기를 추가하자면 약간 전체에서 뭔가 좀 이런 추가적인 보정이 있는 경우는 더하거나 여러분들이 빼주는 약간 요런 것들을 좀 해줘야 한다는 거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자, 요런 느낌 살려서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3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시간 넉넉하니까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제 푸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이번에도 점이 7개 있는데 직선을 만들 거야. 직선 몇 개 있니? 그래서 그냥 막 그어보면 안 돼요. 괜찮죠, 노가다. 근데 이제 결국 노가다라는 거는 할만할 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노가다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해가지고 조합으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실 이런 느낌만 이해하면요. 다음 장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비슷하긴 하고 약간 방식 자체가 적어도스럽다라는 거야. 그냥 전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좀 빨리 쓸 수 있겠죠. 근데 꼭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니야. 사실은 뭐 다른 풀이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간단하게 쪽지 시험을 앞으로 매일 볼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배운 것들을 제가 이제 까먹지 말라는 의미에서 거의 짧은 시간이면 항상 준비를 할 거고 이제 정말 여기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혹시 혜원아 정답 나온 거 있어요? 얘 약간 몇 가지일까? 혹시 혜원이 뭐 나온 거 있어요? 자, 계세요. 자, 그러면 누가 도와줄까? 혹시 지연아 정답 나온 거 있어요? 오, 14가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체가 7개인데요. 일단 직선 만들라고 했잖아. 처음에는 그냥 뇌를 비우고 7시 아닌가?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문제는 사실 뇌를 비우고 풀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없잖아. 안 되는 경우. 근데 이번 그림, 사실 이런 그림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림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그림이. 요 그림에는 주의할 게 또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어디? 요 라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즉, 저 같은 경우는요, 저 라인을 다 뺀 다음에 직선이니까 한 개는 더 해줘야 됩니다. 다시, 요 라인도 다 뺀 다음에 직선이니까 한 개는 더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총 14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라는 거야.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이제 이 느낌 살려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느낌으로 삼각형의 개수도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9번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 개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도형 관련 내용들은 조합 관련 문제입니다. 이유는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뭐 너네가 이렇게 뽑으나 저렇게 뽑으나 똑같은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 관련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본 전략은 전체에서 뭔가 혹시 좀 내가 이러면 안 될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뭐 빼거나 더하거나 좀 이렇게 적절하게 보정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접근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적어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직접 세기보다는 필요 없는 것들을 빼준다는 느낌으로. 그럼 직접 쓰는 건 안 돼요. 그것도 가능은 하고 제가 잠시 후에 사각형 문제 풀 때는 직접 쓰는 것도 꽤 괜찮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혜원은 혹시 이 문제는 정답 나왔어? 139번? 혹시 이 문제는 정답 나오셨나요? 어, 얘는요, 그냥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만 주면 되겠네요.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3개를 뽑아주시면요,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어쩌면 그냥 8C3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안 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140번 문제, 방금 전에 보고 온 그림인데 삼각형 버전입니다. 풀어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얼만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 문제를 제가 풀려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긴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저런 도구들은 외우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이해를 좀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해를. 최대한 이해를 좀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약간 그렇게. 자, 혹시 이 문제 민채야 정답 나왔니? 몇 가지일까요? 오, 잘 피해갔네요. 혹시 다들 70까지 나오셨나요? 여기 다른 친구들도 70개 나오셨나요? 오,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출제 의도를 이해한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일단 그냥 세자면 9C3인데, 자, 또 역시나 요 라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즉, 이번 문제도 요 라인 5개 중에 3개 뽑는 걸 빼줘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더하기 1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더하기 1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했잖아요. 아까 그 문제는 직선의 개수라서 한 개는 세주는 거야. 근데 삼각형의 개수는요, 그냥 빼주기만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걸 왜 더해주는 거예요? 저 라인은 그러니까 뽑으면 안 되는 라인이야. 그래서 빼주기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라인에도 4개 중에 3개 뽑는 거는 삼각형이 안 나와. 오히려 직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정해 주시면 정답이 민채가 말해준 아마 70까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느낌이 좀 오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좀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밑에도 느낌 오시죠? 여기도 이제 뭔가 유사한 느낌으로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 개수입니다. 자, 142번 문제. 둘 다 해볼까요? 자, 두 개 한번 풀어보셔 드릴게요. 142, 143. 자, 이번에는 사각형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같은 그림의 사각형 문제. 시간 2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2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핫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올해부터는 정말 딱 진짜 1년만, 정말 딱 1년만 나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투자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정말 할 가치가 있는 시기야.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할까. 그래서 약간 나는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가지고, 어젠가 제가 1월 1일에 감사하게도 예전에 제가 작년에 고3 올해 졸업하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누구 친구랑 같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학원 방문할 수 있냐고. 어, 다 컸더라고요. 요즘 바빠갖고 연락을 못했대. 다 끝났나 봐. 또 어떤 친구는 제가 가르친 친구 중에 저기 군대 간 친구도 있어요. 군대도 갔는데, 아이고,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142번 문제는 너무 쉽죠. 자, 이 문제는 지영아, 혹시 몇 가지 나왔어? 혹시 이 문제는 몇 가지 나오셨어요? 210.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이 그림은요, 직선이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문제가 안 생겨요. 너네가 어떻게 네 개를 잡아도 사각형 딱 하나밖에 안 나오고, 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뇌를 비우고 그냥 세시면 돼요. 그치?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요 문제, 그러니까 사실 여기 파트에 느낌이 오세요. 여기 파트는 그런 식인 거야. 사실은 뭔가 또 그림이 있고 물어보면 그 그림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계속 고민해 봐야 돼. 혹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게 있나. 지금부터 이 문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푼 약간 적어도스러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자유롭게 몇 가지게요? 과연 오, 야 너네 너 이렇게 잘하냐? 자, 요거 일단은 한번 회원이 들어봐. 여러분 여기는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아마 아무래도 회원이는 요 근래 좀 이제 쉬다 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숙제하면서 감을 늘리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풀면 이렇게 풉니다. 자, 총 9개 있잖아요. 9개 중에 4개를 뽑아.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이러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뽑으면 안 되는데. 두 번째, 여기도 뽑으면 안 되는데 가 있는데, 보통 많이 이거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안 했네요. 더 있다는 거예요. 뭐도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뽑으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삼각형이 돼버려요. 삼각형이 될 만한 걸 또 빼줘야 돼. 그것도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 밑에 있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이게 삼각형입니다. 그치? 반대로 위에 있는 4개 중에 3개를 뽑고 밑에 있는 5개 중에 한 개를 뽑아도, 요렇게 뽑아도 이게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다 보정하면 정답이 아마 60개 나올 건데, 느낌 오세요? 얘는 돌아가는 게, 어쩌면 이게 이제 돌아가는 풀이야. 돌아가는 풀이. 직접 쓰는 게 돌아가는 풀인데, 돌아가는 게 더 빡세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요, 두 번째 풀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요, 직접 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 말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라던가 확률 관련 문제들은요, 그게 두 가지 풀이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직접 셀 수도 있지만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한번 직접 세볼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너네가 여기 위에다가 사각형 몇 개를 그려보실래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보여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그림에서 사각형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있는 4점 중에서 2점을 뽑고
아무거나 밑에 있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요게 뭐야? 요게 여러분들 사각형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수가 나옵니다. 약간 이 오른쪽이 직접 세는 풀이고 어쩌면 왼쪽은 약간 돌아가는 풀이에요. 전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빼주는 풀이에요. 자, 이 2가지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몇 번으로 푸셨나요? 여기 혹시 지영이랑 민채랑 지영이는 몇 번으로 푸셨나요? 1번으로 푸셨나요? 2번으로 푸셨나요? 이 문제를. 오, 여러분들 2번을 쓰셨네요. 오, 어떻게 이걸 잘 썼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풀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인데 방금 했던 2번 풀이로 가능한 거 아세요? 삼각형 문제 사실은요, 굳이 말하면 2번 풀이가 가능하지. 삼각형을 몇 개 그려보시면요, 어쨌든 이렇게 한쪽에는 점 하나, 한쪽에는 점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2번 풀이로 가보자면 위에서 점 1개, 밑에서 점 2개, 또는 위에서 점 2개, 밑에서 점 하나 또 가능합니다. 이해돼? 사실 이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지, 굳이 말하면. 근데 어쨌든 예의 문제까지만 해도 이제 저렇게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기본 전략은 이렇게 돌아가라고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번 사각형 문제는 돌아가는 풀이는 뺄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직접 세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144번 문제는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이 문제는 아주 유명한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림 안에 보시면요, 보이세요? 곳곳에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평행사변형이 존재합니다. 그치?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평행사변형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니? 라는 거예요. 한번 구해볼 시간 드릴까요? 이런 게 몇 개 있니? 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별표 하나 칠게요. 그리고 별표를 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유명한 대표용 문제라 보통 이제 처음에는 못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힌트는 지금 제가 그려놓은 저 평행사변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발견하시면 그걸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고민해 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스타트 책은 여기까지가 조합 끝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서 아마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새 책을 나갈 것 같고, 다시 말할게요. 저희가 일단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아까 원장님 문자가 오셨는데 한번 결정을 아마 해서 한번 연락이 한번 갈 겁니다. 이번 주말에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이거 몇 가지게요? 오, 너네 왜 이렇게 잘하지? 자,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놓은 여기 제가 그려놨는데요, 얘네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야. 자, 빨간 색깔을 보시면요, 이 친구는 요 직선, 즉 세로선 2개, 얘네 둘과 가로선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딱 생기는 거지, 요 자리가. 맞아? 한 번 더. 자, 여기 있는 초록 색깔 보시면요, 초록 색깔은 요 세로선 2개랑 요 가로선 2개랑 만나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차가 나자는 거야. 아,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하면 돼? 가로선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고, 세로군요. 가로선 4개, 5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주면 얘네들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또 유명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계산은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뒤에 있는 건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직센 갈게요. 자, 뒤에 조금 넘겨보시면 아마 베이직센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배운 거 복습도 하면서 동시에 뭔가 좀 아까 안 나온 게 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47쪽으로 보입니다. 자, 147쪽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 책과 똑같죠? 처음에는 이런 꼴로 나타내시요. 계산하라는 문제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도 할 겸. 그래서 아주 기본 문제가 나오면서 눈에 띄는 것보다 지난 시간과 다르게 택하는 걸로 끝나. 택하는 경우. 그 다음 뭔가 액션을 안 취하는 바람에 순서가 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조합 문제가 됩니다. 얘네들은요. 그리고 밑에는 뭐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의 왼쪽도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 있는 1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요. 이제 좀 그러니까 문자가 뒤에 있는 게 좀 일반적으로 어려운 편이에요. 다시 문자가 앞에 있으면 그나마 더 쉬운 편인데 이제 문자가 뒤에 있으면 조금 어려운 편이야. 그리고 뒤에 있을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특별히 뒤에 있을 때는 이런 공식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이 공식을 좀 이용해서 뭔가 가지고 노는 게 어쩌면 조금 중요합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시범 보여드릴 건데요.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번 확통에도 이런 계산 문제는 또 나와요. 나오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식도 제가 말하지만 좀 알아는 둬야 돼. 가끔 어려운 문제는 그 공식을 알아야 좀 쉽게 풀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쌤 말대로 몇 개 넣어보면 안 돼요. 됩니다. 기껏해야 8시 얼마라서 뭐 70 정도는 제 생각에도 거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나는 R값을 좀 찾은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민채 4 나왔나요? 4. 아, 계산 중이야? 조금 더 드려요? 자, 그럼 제가 30초 뒤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초 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간 얘는요, 제 설명을 들어보셔도 아마 좀 맞아요. 민치 말도 뭔가 속 시원한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좀 여기는 특히 R이 문자가 뒤에 있으면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좀 느낌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NCR은 결과적으로 R팩분의 NPR과 똑같고요. 얘는요, 또 같은 말이 뭐냐면 N 빼기 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입니다. 자, 어쨌든 요걸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8CR을 한번 같이 볼게요. 얘는요, R팩분의 8PR과 똑같고요. 얘는 또 같은 게 뭐다? 8 빼기 R팩 곱하기 R팩분의 8팩입니다. 근데 이게 뭐래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70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라면요, 약간 센스 있게 요 70을 좀 소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조금 뭔가 좀 보기 좋을 게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70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뭐다?
70은 725로 되어 있거든. 72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이렇게 일단 분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양쪽에 한번 이 분모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지고 놀아보셔야 돼요. 뭔가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저도 좀 깔끔하게는 아마 안 끝날 거야. 그냥 마지막엔 약간 추리를 통해서 끝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8팩을 한번 쭉 배열해 보시면요. 8, 7, 6, 5, 4, 3, 2, 1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과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남는 게 뭐다? 여기 있는 8, 6, 3, 4, 3, 1인 거야. 즉 이제 여러분들은요. 결국 얘랑 같아야 돼요. 좌우가.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뭐가 보여? 팩토리얼이 보이잖아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은요.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출발해서 쭉 1까지 곱해줘야 돼. 그럼 느낌 오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4, 3, 1인데 여기 있는 8을 여러분들이 4 곱하기 2로 분리하시면요. 여기 있는 2랑 만나서 다시 여기 있는 2랑 만나서 4, 3, 2, 1 요렇게가 뭐가 돼요? 4팩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남아있는 누구랑 4랑 6을 보시면요. 이게 4 곱하기 6이 또 24라서 이게 4팩이에요. 자, 느낌 오세요? 그래서 R 값이 4다. 사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 이게 심지어 해설지의 설명이에요. 저도 준비하면서 뭔가 제가 잘 놓치고 있는 깔끔한 설명이 있나를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민채 말대로 그냥 몇 개 넣어보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이미 몇 개 넣어본 친구는 또 아마 넣어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너무 작은 건 안 넣었을 거 아니야. 뭐 아래다가 한 3부터 해서 몇 개 넣어보시면 기껏해야 8까지니까. 그리고 조합은 특성상 뒤에 있는 뭐 8C7과 8C1이 똑같아요. 즉 사실상 몇 개 넣어볼 게 없다라는 거지. 이 느낌을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풀어본 적 있는 그 문제고요. 얘가 아까 그 파스칼 제가 삼각형이란 그 상황 위에 있는 이런 느낌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부터가 저희가 아까 봤던 대표 유형들이 쭉 나옵니다. 뭐 대표라는 말 아주 유명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뽑기로 끝날 때 그리고 뽑기로 끝날 때 뽑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가 아까 저희가 해본 적 있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얘는 포함하면 안 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만 해볼까요? 자, 34번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문제예요. 자, 34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이유는 이제 아까 전에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빼라는 거예요. 둘 다 하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34번 문제. 이번에 혜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오랜만에. 자, 혹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혜원아. 혹시 정답 나왔어? 몇 개일까요?
4개를 고를 건데 E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C랑 D는 포함되면 안 된대요. 몇 가지일까요? 맞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7개 중에서 뽑을 건데요. 자, E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이미 들어왔습니다. C랑 D는 들어오지 마. 그냥 뽑지 마세요. 그럼 남아있는 게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저희는 3개만 추가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가지가 나온다. 뭐 그런 문제가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문제가 이제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하는 조합에서 순열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할게요.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해본 적 있는 아까 본 적 있는 그림들이죠. 똑같은 그림의 직선의 개수, 삼각형 개수, 사각형 개수. 똑같은 그림의 직선의 개수, 삼각형 개수, 사각형 개수. 이 그림 보통 평행 사변형 개수로 많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장 넘어가서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몇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번 고민해 볼 시간 드릴까요? 아마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는요, 이제 리그전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건데, 근데 앞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각각의 선수가 서로 한 번씩 겨루는. 그러니까 9명이 있으면 전부 다 한 번씩 붙는 거예요. 여기 지금 4명이 있으니까 지영이랑 민채도 게임을 한 판 하고, 지영이랑 혜원이, 지영이랑 지연이, 민채랑 지연이, 민채랑 혜원이, 지연이랑 혜원이. 이렇게 한 번씩 붙는 걸 리그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요? 자, 이 문제는 민채야. 정답 혹시 몇 가지 나왔어요? 여러분 얘는요 36까지 나오셨나요? 자, 조합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상황을 이해하세요. 전체 9명이 있는데 서로 한 번씩 선수하고 선수가 한 번씩 겨루는 리그전 방식이래요. 즉 쉽게 말하면 뭐야? 2명을 뽑은 다음에 너네들이 한번 붙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돼? 즉 9에서 2까지 맞는데 마지막을 P로 갈까 C로 갈까? 즉 순서가 중요하지 않았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중요하겠죠. 이 리그전은요 여기 써있죠. 한 번씩만 겨룬다. 어쩌면 이 말 때문에 조합 문제예요. 한 번씩만 하는 거야. 서로 2번이 아니라 민채랑 뭐 지연이가 한 번씩만 겨루는 방식이에요. 즉 한 번이기 때문에 민채랑 지연이랑 민채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약간 파생되는 것 중에서 자, 필기하실래요? 또 여기 조합 관련 유명한 키워드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서로 악수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악수라는 것도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자, 민채랑 지연이가 악수해 이 말과 지연이랑 민채가 악수해 이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수라는 키워드도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분 집합, 즉 집합 관련 문제도 결과적으로 조합 관련 문제입니다. 자, 한번 요걸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고민할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집합이란 게 이제 어떤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A부터 E까지 5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저기서 일부분만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부분 집합이란 말 자체에 뽑기란 말이 들어있는 약간 표현이에요. 부분 집합은 저 집합에서 몇 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원소라는 게 저 A, B, C, D를 원소라고 부르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3개
또는 4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뭔가 느낌 오는 거 없나요? 원소의 개수가 3개 또는 4개가 되는 게 그런 집합이 몇 가지냐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 문제 지연아 정답 나왔어? 15가지. 다들 나오셨나요? 자, 결과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를 뽑으래요. 그럼 5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뽑을 건데 왜 C를 쓰냐며 약간 이거는 집합 관련 그냥 한 가지 룰, 규칙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배우기로 집합 ABC나 뭐 예를 들어 집합 BCA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집합 안에서는요, 어쨌든 모임인데 뭐 여기 안에 내가 여기 왼쪽 의자에 앉아 있다고 다른 모임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 그 당시에 배운 어떤 약속 같은 거고, 이제 그 당시에 배운 저희가 배운 약속 같은 거고요. 즉 그렇기 때문에 뭐가 순서가 안 중요해요. 그냥 뽑아만 주시면 그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당시에도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집합 관련 문제를 다시 보시면 좀 일본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또는 원소가 4개짜리니까 그리고 각각은 별개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온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유형 100번은요. 반드시 포함해야 돼, 포함하지 마. 그 제한 조건 관련 문제입니다. 뭐 3을 포함해야 돼, 갖지 마. 9는 꺼내지 마. 4의 약속 다 꺼내. 뭐 특정한 시주랑 햄은 꼭 포함해야 돼. 뭐 이런 꼭 포함해야 돼, 포함하지 마. 그런 문제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12번 풀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야. 즉, 이 적어도라는 문제는요, 순열 조합에 얽매이는 키워드가 아니라 어떤 전략을 말하는 키워드예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풀어볼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키워드는요 너무 할 게 뻔하거든요. 전체에서 그럼 이제 바깥쪽이죠, 바깥쪽.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얘를 직접 쓰는 건 굉장히 돌아가야 되는데 바깥쪽을 빼주는 건 아주 쉬운 작업일 겁니다. 아이고. 자, 혹시 이 문제에 지영아 정답 나왔어요? 다들 혹시 74 나온 친구 있을까? 이 문제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 문제는요. 자, 읽어보시면 총 이제 결국 9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선생님이 적어도 1명은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즉,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요. 저희는 돌아갑시다.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빼자? 전부 다 3명 다 학생. 다시 3명 다 학생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는 9C3이고요. 3명 다 학생을 빼주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인데 결국 조합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뽑기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102번 문제가 아까도 해본 적 있는 뽑은 다음에 배열하는 조합에 이은, 위에 써 있죠. 조합에 이은 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뽑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이 조합으로 뽑으신 다음에 순열로 넘어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순열 관련 문제에서 지난 시간 숙제였던 이런 내용들이 콜라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 순열 쪽 할 때 지난 시간 숙제를 떠올리셔가지고 그렇게 아마 적용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보시면요. 자, 다음 장이 이제 나오죠. 뭐 직선의 개수.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직선의 개수. 그리고 뭐 다각형, 뭐 사각형 개수, 뭐 삼각형 개수, 평행 사변형 개수 똑같네요. 별로 어렵게 안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숙제로 제가 여기 끝까지 드릴 건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풀어오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9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 별표 하나씩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함수 관련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이번 확률과 통계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니까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요. x에서 y로 함수를 만들 거야. 우리가 뭐 그 당시에 기호로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x에서 y로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여기 0번이라고 해서 그냥 함수의 개수도 있어요. 그냥 함수의 개수.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어쩌면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함수 관련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번에 제가 확통가면 몇 가지가 추가가 되면 결국 함수랑 경우의 수랑 궁합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한번 이 세 가지를 쪼로미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예뻐요. 보시면 알 거예요. 자, 0번은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0번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번 책에 제일 처음 배운 그냥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사실 이 0번은 확률과 통계책을 배우면 다른 이름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배운 건 경우의 수 문제로 풀면 돼요. 그냥. 그리고 자, 가운데 있는 1번은요. 이게 어쩌면 약간 순열 관련 문제예요. 그리고 느낌아 마지막에 있는 2번이 조합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례대로 해서 굉장히 이제 궁합이 예쁘잖아.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제가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간단히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1 당시에 특히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몇 개 없을 때는요. 이 화살표 그림을 저희가 많이 애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화살표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그냥 함수의 개수는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함수는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조건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x가 선택을 한 개씩만 선택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갈래?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b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로 갈래? 근데 그냥 함수는 얘도 네 가지라는 거야. a가 간 걸로 가도 돼요. 사실은. c도 네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냥 경우의 수 문제로 사건 3개짜리 경우의 수 문제로 가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그냥 함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순열 관련 문제가 위에 써있는 1대1 함수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랜만인데 1대1 함수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1대1. 말 그대로 x랑 y가 한 개씩 만나야 돼. 즉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자, 이걸 이해했다며 이제 약간 느낌 오세요? 하지만 어쩌면 2번도 그냥 순열이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로도 풀 수 있어요. 얘한테 물어봐도 몇 개 갈래? 4개. 넌 몇 개 갈래? 이제 4개가 아니라 3개가 돼야 돼요. 1대1 함수는. C는 몇 개 갈래? 얘는 2개가 돼야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왜 순열이라고 부르냐면요. 자,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반대로 여기 있는 Y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뭐냐면요. 자, 지금 Y라는 게 선택받을 수 있는 후보가 아니야. 근데 이 후보 4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아주는 거야. 야, 누가 선택받을래? 이렇게 3개를. 그리고 뭐 하면 돼? 얘네들을 이제 배열하는 거예요. A, B, C가 어디로 갈지를 배열까지 하면 되는 게 1대1 함수라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순열 관련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대1 함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2번이
이제 요 그 특히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부등호가 나오는 문제는요. 앞으로 거의 90% 이상 확률로 조화 문제입니다. 부등호 나오면요. 왜냐면요. 자, 이걸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거인 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줄게요. 이런 느낌을 말해요. 즉, 봐봐. 지금 이렇게 FA, FB, FC가 이미 뭐야? 크기 순으로 가라. 라는 그런 말인 거야. 그리고 크기 순이란 말은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즉, 이 말은요. 순서가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 너네한테 뽑아만 주면 이미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저게 이미 크기순, 저게 어려운 말로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우리가 가끔 쓰는 증가한다 그 말에서 이게 원래 증가함수인 거야. 커지는 쪽으로 화살표를 써라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했다면요. 저희의 전략은 뭐다? 여기 뒤에 있는 Y 쪽에서 4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뽑아만 달라는 거예요. 왜? 뽑아만 주면 화살표는 알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합 문제가 됩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이 3개는 확률 같은 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다가 덧붙일 거야. 추가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뭐 중복조합이라던가 이제 경우의 수에는 뭐 중복순열이라는 그런 말들을 붙이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 함수 관련 경우의 수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쉽게 말하면 제본책을 다 풀어오시면 되고 아까 원장님 공지가 저희가 아마 내일 학원에 가가지고 회의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좀 확정이 된다면 이제 문자를 보고 판단하시면